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플루토 4화 보셨죠? 그저께 라이브에서도 플루토 4화의 리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했지만 4화에 대한 저의 자세한 리뷰를 다시 남겨보려고 돌아왔습니다. 라이브 이후로 몇 번 4화를 더 돌려봤거든요. 아무튼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4화의 시작에서는 아이온과 메이가 어딘가로 바이크를 타고 떠나려는 듯 합니다. 여기서 아이온이 메이한테 마음에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좋아해. 바람이 세게 부는 소리, 경적이 울리는 소리, 또는 심지어는 길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어. 가끔은 세상의 소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픈 소음을 가라앉혀주기도 해. 라고 말하는데 방금 메이가 부모님이랑 싸웠잖아요. 그래서 아이온이 자기의 방식으로 안 좋은 일을 겪은 메이를 위로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바이크를 타고 둘이 달리는데 헬멧을 쓴 메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둘은 같이 배달을 가려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요리를 기다리면서 아이윤이 식당에 요리하는 사람을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 음식이 오래 걸려서 우리가 그 사이에 애를 3명을 가질 수도 있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표현이 뭔가 태국의 어떤 관용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어이없고 웃겼고 거기다가 대고 메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변호사적 모먼트를 보여주는 것이 소소하게 웃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국에서 방금 돌아왔다는 손님한테 배달을 하는데 이 사람이 퇴계 이황이 그려진 파란색 한국 돈 1,000원권을 내면서 나머지는 팁으로 가져라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태국 물가를 잘 모르지만 음식을 배달시켜가지고 1,000원 내고 팁까지 남을 수 있는 물가는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윤이 태국 돈으로 내라고 티격태격 결국 말싸움 비슷한 걸로 이어지는데 메이가 방금 다 녹음했다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자고 자기 변호사 명함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 멋있고 이 둘의 팀워크가 완벽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쳐다보고 있는 메이가 너무 듬직하면서 귀여웠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둘이 언뜻 보면 한강 다리 밑 같이 보이는 데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아이스크림 생긴 게 어째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도 먹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대화하다가 아이윤이 메이 손에 이렇게 녹아 흐르는 아이스크림을 입으로다가 닦아주는데 뭐 하는 거야 너네. 아이온 아이스크림은 멀쩡한데 왜 메이 아이스크림만 저렇게 녹아 흐르는 건지. 그리고 둘이 아이온 아이스크림으로 아이스크림 키스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런 비슷한 것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부릉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메이가 약간 그 소리에 과거의 자신을 실명으로 만들었던 사고에 대한 플래시백을 떠올립니다. 아마 메이가 실명하게 된 이유가 오토바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죠? 메이가 실명하게 된 이유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은 아이윤 뒤에라도 오토바이를 타는 게 메이한테 있어서 상당히 무서웠을 텐데 이렇게 메이가 아이윤이랑 오토바이를 탄 게 메이가 아이윤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메이가 과거의 사고에서 들었던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는 오토바이의 주인공은 콧소리라고 하는 아이윤의 친구였습니다. 아이윤의 전애인이죠. 아이윤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서도 메이는 아이윤 뒤에 숨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경계하는 듯이 보이는데요. 메이가 그래서 아이윤한테 얘한테 전에 내 얘기한 적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아이윤은 그럴 수가 없었다고. 왜냐면 얘는 내 전남친이니까! 라고 해버립니다. 왜 말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자기가 오붐이 아니라 아이윤인 게 들통날까 봐서였겠죠? 그러고 다음 장면으로 왠지 모르게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채 아이윤이랑 메이가 집으로 향하는데요. 집에 도착해서 메이가 아이윤한테 차갑게 집에 가라고 하는데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윤이 왜 전남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이윤이 좀 임기응변에 약한 것 같아요.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겠죠, 성격이. 메이가 기분이 안 좋아진 게 아이윤의 전남친을 알게 돼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니까 아이윤이 집에 안 가고 아주 착잡한 표정으로 씻고 나온 메이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가 아이윤한테 너에 대해 알고 싶다고,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자세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이윤이 여기서 오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라면서 가족에게 받은 상처, 자신이 좋은 학생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의지할 곳은 친구밖에 없었고 가끔은 데이트를 하게 될 경우도 있었다면서 자기 전남친 이야기를 하는데 암튼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사랑받는 느낌, 사랑하는 느낌을 알고 싶었다 뭐 그런. 그래서 메이가 사랑받는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아이윤이 거기다가 대고 메이한테 느낀 감정을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여기서 메이도 아이윤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이윤이 또 풍선 속 공기에 비유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풍선 속 공기 같은 것 같아. 사랑은 우리를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둥둥 뜨게 만들어 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또 아주 시적이라서 저는 아이윤 너 작가해라 이런 마음이 들었고 메이가 여기다가 대고 어느 날 풍선이 나에게서 날아가 버릴까 무서워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또 너무 대답이 시적이라서 마치 옛날에 술 한잔 하면서 시 주고받으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 나누던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고 진짜 드라마 분위기랑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플루토 최고. 근데 진짜 이런 감성이 잘 맞아야 사귀는 건데 이런 거 안 맞으면은 한쪽이 센치한 소리 했을 때 다른 쪽에서 뭐래 정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아이윤이 걱정하지 말라고 메이를 토닥토닥 해주고 그놈은 그냥 내 전애인일 뿐이야 라고 합니다. 메이가 진짜 너무 귀여운 게 아이윤이 사랑을 말할 때 행복해하는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저 같아도 메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메이랑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실 때면은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는데 아이유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이제 소설을 쓸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빠져서 뭔가를 할 힘을 얻는다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덕질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게 아름답다라는 거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덕질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지면 뭔가를 창작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는단 말이에요. 그나저나 침대에서 아이윤이 메이 팔 베고 이렇게 안겨있는 게 너무 저기하지 않나요? 이게 제가 갭덧이 처음 볼 때 이후로 못 느꼈었는데 오늘따라 조금 외롭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메이가 아이윤한테 영감을 주기 위해서 베드타임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이 씬은 끝이 납니다. 아이유는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친구들을 만난 아이유는 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 화에서 제가 오토바이 타는 장면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벤이라는 친구가 다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메이 얘기를 하는데 메이랑 키스하고 뭔가를 느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윤 친구들은 왜 다 아이윤을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이윤을 응원하는 사람은 없고 아이윤이 동생 여자친구랑 사귄다고 비난만 하지. 그리고 다음날 아이윤은 서둘러서 어디론가 향하는데 바로 팽의 집입니다. 자기가 쓴 소설을 들고 가서 팽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어가지고 가져간 것 같은데 팽은 어제 아이윤이 메이와의 키스에서 무언가를 느꼈다고 메이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팽이 또 아이윤을 좋아하잖아요. 팽은 과거에 자기가 아이윤한테 너 진짜 글 잘 쓴다고 글 좀 더 써보라고 했을 때는 아이윤이 콧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이번에 메이 말을 듣고 바로 글쓰기를 시작한 아이윤한테 또 속이 상해요. 그러면서 어차피 여자를 좋아할 거면 왜 나는 안 돼? 하면서 우는데 아이윤이 거기다가 대고 여자고 남자고를 떠나서 나는 그냥 너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단호박으로 이야기를 하고 떠나고 이거를 팽 여자친구 피미 홈캠으로 다 듣고 있었어요. 듣고 막 울고 있어요. 이 사건이 정말 동시에 2.5명을 상처 입힌 것 같아요. 아이윤은 완전 하트브레이킹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윤도 소중한 친구 팽한테 그런 말을 해야 되니까 속상했을 것 같고 팽도 핌도 완전 상처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팽의 사랑도 엄청난 일편단심인데 이게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팽한테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편단심 사랑이 순애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다른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순애가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편단심만으로는 순애가 될 수 없어요. 팽 마음도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게 사실 가망도 없는 사랑을 붙들고 평생 외사랑을 하는 것도 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짝사랑에 마음이 매여 있으면서 다른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아름답지 못해요. 픽션에서 일편단심 순애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한 사람만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확신도 없는 채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정말 우리 같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심지어는 숭고하게까지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너무 외로워서 그래도 곁에 사람을 두고 싶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을 짝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추억으로나 접어둔 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핌을 보고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자기 여자친구한테 저렇게까지 다정하고 진짜 저런 여자친구가 어딨나 싶은데 저런 캐릭터가 상처받을 때 더 속상한 것 같아요. 아이언도 참 그래. 왜 얘가 자기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메이 얘기를 그렇게 팔불출처럼 하냐 이거야.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다음 장면에서는 메이와 아이윤이 통화를 하고 있는데 메이는 아이윤에게 지금 급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못 만날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를 끊은 메이는 회의가 아닌 사촌 오빠와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냐면 메이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사고를 낸 게 아이윤의 전 남자친구인 것 같다고, 그거를 조사하고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 장면이 나오는데 메이가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 시점이고 법정에서 한 남자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남자는 아이윤의 친구 벤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인 것 같아요. 또 능력 있는 변호사인 메이는 이 재판에서 음주운전자의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메이가 이 음주운전자 놈을 변호를 한 것은 이 재판에서 이기면 아버지가 오븐과 만나는 거를 내버려 두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마도 아버지가 사랑을 붙여서 오븐을 감시했다거나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는 그저 오븐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런 쓰레기를 위해 변호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미친 사랑 아닌가요? 근데 이걸 보면은 메이가 정말 오붐을 사랑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오붐이 깨어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도 좀 되고요. 오붐은 또 메이랑 헤어지고 싶어 했으니까 오붐의 뒷이야기라던가 메이를 향한 오붐의 마음도 궁금합니다. 와, 근데 생각해보면은 오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메이가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필이면 메이가 그걸로 인해서 시력도 잃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힘든 시기에 헤어지지도 않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 동생한테 대신 가서 헤어져 달라 그랬잖아요. 메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할지도 너무 궁금해요. 오붐은 근데 메이가 오붐에 대해 한 이야기들로 짐작을 해보면 메이가 누구를 변호했고 왜 변호했고 그런 걸 딱히 알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 얘기도 많이 안 했다고 그러고 메이가 뭐 하는지도 딱히 관심 없었을 것 같지 않나요? 메이가 아버지랑 싸울 때도 너무 좋은 게 아이윤이랑 있을 때랑 아버지랑 있을 때랑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아이윤이랑 있을 때는 완전 순수한 아가댕댕이 그 자체인데 아버지랑 대화할 때는 진짜 얼음공주처럼 얼굴이 너무 단호하고 냉해요. 웃음을 지어도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습니다. 필름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무튼 이 재판으로 인해서 메이한테 앙심을 품은 아이윤의 전 남자친구 코솔은 메이의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밤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메이를 다치게 합니다. 근데 코솔이라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맥락상 왠지 코솔일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라던가 목소리라던가 메이가 소리에 민감하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금까지 이야기한 과거 내용은 메이의 회상이었고 그 일을 떠올린 메이는 사촌 오빠한테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해요. 저는 이 대사가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좀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뭔 소리야? 했거든요. 회상씬에서 갑자기 넘어와가지고. 근데 이게 의도된 연출이라면은 저 말이 중의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다치게 한 코솔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자신의 회상에서 이어져서 자신이 과거에 잘못된 사람을 변호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서 실명이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또한 이 이야기에서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다들 언젠가 카르마 비물을 맞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올 것만 같습니다. 한편 아이윤은 집으로 돌아가서 글을 쓰는데 이때 아이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입니다. 다음날 아이윤은 공양을 들이고 오는데 품에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메이한테로 가는데 그때 장미꽃 한 송이를 소중하게 들고 가요. 근데 분명 여러 송이를 사왔는데 왜 한 송이만 가져가는 걸까요? 장미꽃을 청자켓 속에 이렇게 품고 오토바이를 타는데 그게 어쩜 이렇게 순수해 보이는지 이런 게 순애죠.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순애부치 모먼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중하게 장미꽃을 품고 간 아이유는 메이의 집에 가가지고 메이의 전 여자친구가 메이에게 근사한 꽃다발을 선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아이윤의 장미꽃 한 송이가 초라해지는 순간이었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아이윤이 자존감도 낮고 백수라서 초라한데 그 순간에 얼마나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겠어요. 자기 여자친구는 유능한 변호사고 거기다가 그 공주 같고 멋진 여자친구한테 어울리는 근사한 꽃다발을 선물하는 전 여친을 목격했다?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도 아이윤이 메이를 바라보는 표정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쩜 이렇게 소중하게 공주 보는 표정으로 메이를 바라볼까요? 사화에서 정말 많은 것이 밝혀지긴 한 것 같은데요. 아이윤의 친구 벤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던 거, 그리고 그 사건의 재판을 메이가 상대편, 나쁜 놈 편에 서서 도와줬던 거, 메이가 그 나쁜 놈 편에 섰던 것은 5분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였다는 거, 그리고 그 재판으로 인해 앙심을 품은 아이윤의 친구가 메이에게 해코지를 해가지고 메이가 눈이 멀게 된 거, 이런 것들이 밝혀졌는데 이번 화가 정말 중요한 화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단이 사화가 재밌을 거라고 했잖아요. 기대하라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궁금한 건 메이는 자기를 다치게 한 게 아이윤의 전남친이라는 거를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아이윤의 전남친 놈은 자기가 다치게 했던 것이 메이라는 것을 기억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뭔가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기억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묘했어요. 메이의 사고가 뭔가 오래돼봐야 몇 년 안 된 일일 텐데 자기가 다치게 한 사람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 것도 이상하고 딱히 그 전남친 입에서 그 이후로 메이 얘기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지가 좀 헷갈렸습니다. 뭐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플루토 하나하나 일주일씩 기다리기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은 플루토가 한국 드라마처럼 일주일에 2에피소드씩 나오는 게 아니라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12화면 6주가 아닌 12주 더 오래 즐길 수 있다는 점. 아무튼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